전화기가 꺼지는 순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달려갈 명분이 사라지고 남는 건 내 마음의 모양뿐이라서요. 지역은 놓쳤던 숨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사람처럼 짧게, 자주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간 지은호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오수정은 약속이 있다며 노트북을 닫고 서둘러 나갔고 텅 빈 자리 하나가 회의실 전체의 온도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지은호한테 다시 전화해봐요. 지역이 메신저에 남긴 말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걸었던 번호였고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사람을 끝없는 상상으로 몰아가는데요. 5만 가지 경우의 수가 지역의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걷는 중이겠지. 산책을 하겠지. 친구를 만났겠지. 아니면 마지막 가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는 듯 지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역은 결국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은호 봤어? 첫 마디가 곧장 본론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성재는 퇴근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언뜻언뜻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성재는 대답 대신 주변을 살폈고 그때 유리문 앞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가디건 팔을 걷어붙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귓가에 이어폰을 꽂은 사람. 지은호였습니다. 성재는 전화를 끊고 곧장 다가갔습니다. 후배. 지은호는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금세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본부장님, 퇴근 중이세요? 응. 넌? 그냥 산책이요. 친구랑 맥주 한잔 했는데요. 머리가 둔탁하게 울려서요. 좀 걸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이 걱정하더라. 전화도 안 받고 회의 도중에 나갔다길래. 그러자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이미 퇴근했을 거예요. 괜히 또 마음 쓰게 하고 싶진 않아요. 성재는 한쪽 입꼬리를 올려 보였습니다. 동업이 쉬운 줄 알았어? 사랑보다 어려운 게 함께 일하는 거더라. 그 말에 지은호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일을 잘하려면 감정은 빼야 하는데요. 저희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아예 감정을 빼보자. 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게임 앱을 켜며 웃었습니다. 머리 안 쓰고 그냥 손가락만 쓰는 거. 한 판? 지은호는 의아해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본부장님이랑요? 나 못하는 줄 알아? 은근 잘해. 웃음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묵은 먼지를 살짝 털어내듯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에게 전화를 다시 걸지 않은 사실은 그 자리에 남아 마치 벤치 아래 놓인 그림자처럼 두 사람 뒤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지역에게 조금 늦게 도착한 소식은 오히려 그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무사한 거 알았으면 바로 말했어야지. 지역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는데요. 너랑 은호가 나한테 말 안 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그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재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모든 걸 내가 알아야 해? 우리 사이에도 우리만의 선이 있어. 그 말은 마치 오래 눌러둔 억울함을 일정량 꺼내놓는 듯한 말투였는데요. 지역은 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뛰쳐나갔는지 넌 알아? 내가 뭘 숨기는지, 내가 왜 의심하는지, 내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해? 성재는 마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 거 없어. 그리고 너나 말해. 지은호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지역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스쳤고 나도 아직 다 못 들었어. 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의 문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닫히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의 집에는 쌓여있던 말들이 슬그머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강호가 며칠 전 던진 넌 출처가 어디야? 라는 말은 아무데도 기대지 못한 채 공기를 떠돌고 있었는데요. 순이는 전화기를 쥔 손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강호야, 어디야? 늦어. 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는 지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말수가 이상하게 적었습니다. 들어와.
순이가 말하자 지강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생각 많이 해봤어. 은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누나가 받은 건 전부 내 몫이었단 생각. 순이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강호야, 강호야, 너한테 빛이 언제 없었니? 누나 때문에 가려졌다고 내가 믿는 동안 넌 너 자신을 안 봤어. 강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늘 그랬다고. 그 밤의 대화는 결론 없이 맴돌았고 굳게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모서리에 손을 다치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도리어 서로를 깊게 베는 칼이 되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고성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일정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 후원, 일정 그대로 밀어붙여요.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은호 실장 거는요? 외부에서 말이 꽤 도네요. 출처가 어쩌고 하는 소문도 있고. 고성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소문은 내가 만들었으면 약이 되고 남이 만들면 독이 돼요. 독을 약으로 바꾸는 건 권력이 할 일이고. 고성희가 말끝을 흐리자 비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재능이 있어. 다만 재능 있는 사람은 늘 표적이 되지. 표적을 보호하는 방법은 간단해. 더 큰 깃발 아래 세우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영나야, 내가 저 아이의 안전지대가 되어주면 좋겠어.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렴. 영나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한편 이지화는 박영나의 작업실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영나는 새하얀 캠퍼스 앞에서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나를 꾸짖어요. 솔직하지 않다고. 지화는 웃으며 종이컵 커피를 건넸습니다. 솔직해지면 돼요. 적어도 나한텐. 영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우리 들키면 끝이에요. 그럼 더 조심하면 되죠. 지화는 가볍게 말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사랑은 늘 무모함을 동반했고 그 무모함이 때로는 사람을 숨쉬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혁은 낮에 미처 다 못한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며 저녁이 되자마자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커피 냄새와 함께 지은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했어요? 아직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말 끊어서 미안해요.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내가 어디에 있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듣는 순간 내가 참 한심해지더라고. 본부장님이요? 성재. 지혁은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그 이름이 이 공간의 공기를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랑 성재랑 오랫동안 같은 싸움을 해왔어.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지. 근데 내가 우리 사이에 들어온 순간부터 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모르는지 알았어. 저 때문에 선배랑 본부장님 사이가 아니. 우리 둘 사이의 틈을 내가 드러내줬을 뿐이야. 지혁은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을 책임질 수 있을지 1000번은 묻더라. 난 그런 사람이야. 비겁하고 느리고 그래서 결국 늦게 도착하는 사람. 지은호는 가만히 듣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늦게 와도 와준 건 맞잖아요. 저도 그게 고맙더라고요. 다만 제가 지금 선배를 반길 준비가 덜 돼서요. 알아. 그래도 밥은 같이 먹자고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분명 작은 화해였고 왠지 오래 걸릴 줄 알았던 밤이 어쩐지 조금은 짧아질 수 있겠다는 느슨하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둘이 있네. 성재는 익숙한 친구의 공간에 들어온 사람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후배, 저녁은? 아직이요. 그럼 셋이 먹자. 성재가 자연스레 말했지만 지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해서. 그 얘기 나도 들으면 안 돼?
성재가 눈을 가늘게 좁혔고 지역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세 사람 사이에 다시 힘줄이 팽팽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재는 그 소리를 손가락으로 끊어내듯 가볍게 탁자를 두드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고는 지은호를 향해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도 기대. 사람은 기댈 자리 하나쯤 있어야 버티더라. 그 말은 나긋했지만 어딘가 선이 진하게 그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남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삼각의 모서리가 발밑을 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지역은 이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사람이 자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 눈을 감으면 자꾸 지난 날이 떠오르거든. 이상철은 퇴직 후에야 비로소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 속에선 미처 돌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줄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아, 너는 너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느린 건 죄가 아니다. 다만 느리다는 이유로 남을 탓하는 건 죄지. 저 남을 탓했나요? 내가 사랑을 탓하는 걸 보니 그런 것 같더구나. 이상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마음을 너의 속도로 지켜라. 다만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그 속도를 말해라. 사람은 말해야 한다. 지역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오래 묵은 먼지 위로 빛이 앉을 자리 하나쯤은 생겨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재단에서 맡긴 공간 리모델링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직접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호 실장, 우리 재단의 방향을 아시죠? 젊은 작가들이 숨 쉴 공간. 하지만 숨 쉬기만 하면 안 돼요. 뛰어야죠. 고성희는 특유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재단의 얼굴이 될 거예요. 당신의 이름도 같이 걸리겠죠. 부담되나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다만 한 가지. 바깥 소문은 귀에 담지 마요. 얻어먹는 소문은 항상 값이 싸거든. 그 말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뜻으로도 내가 만들겠다는 뜻으로도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렇게만 믿기에는 어디선가 불온한 바람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출처가 어디냐 묻던 그 목소리를 떠올리게 할 만큼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받아. 지역의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통화를 눌렀습니다. 네. 너 요즘 잘 나간다며. 근데 사람은 뿌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 상대는 본론으로 직진했습니다. 내 뿌리,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물론 공짜는 아니고. 누구세요? 알 필요 없어. 저수지, 내일 밤 9시. 혼자 와.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형적인 협박의 문장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정보 냄새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요. 지역은 단호했습니다. 당연히 가지 마. 이런 건 경찰에 그 사람들은 경찰을 믿지 않죠. 제가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가겠다고? 아니요. 지은호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같이 가요. 근데 멀리서만 지켜봐 주세요. 전 제 발로 서서 묻고 싶어요. 내 출처가 뭐냐고 그 인간한테. 그날 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한껏 호탕하게 웃다가 문득 말끝을 낮췄습니다. 성재야.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맘대로 해라. 다만 집안을 잃어버릴 만큼 좋아하는 건 멈춰라. 아버지는 늘 그래요. 사랑을 계산하라고. 사랑이 아니라 인생을 계산하라는 거다. 내일도 회사 돌아가면 장부부터 봐. 내가 감정에 빠져 헤엄치는 동안 남들은 숫자로 배를 만든다. 전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박진석은 순간 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아, 이놈이 진짜로 누굴 사랑하는구나. 그 아이가 너를 먼저 보게 만들 수 있겠냐. 박진석의 질문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실적이었죠. 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길 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먼저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은 조금 떨어진 주차장에서 대기하자고 했고 지은호는 조심스레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물 위를 긁어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구두 한 켤레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왔나. 남자는 낮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말해요. 누군데요? 너한테 필요한 사람. 필요 없어요. 전 제가 살아요. 내가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 남자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름이 있다. 내가 본명이라고 믿고 살아온 그 이름 말고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 말고. 손이 떨렸지만 지은호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값이 얼마예요? 지금은 값 얘기할 때가 아니다. 난 일단 맛보기만 주는 거다. 남자는 봉투를 발밑에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내일 같은 시각. 근데 다음엔 혼자 오라고 했지.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검은 SUV의 헤드라이트가 물 안을 쓸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고 달아났고 지역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대신 길을 하나 받았어요. 지은호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지역이 봉투를 집으려는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숲 어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성재였습니다. 그 뒤로는 누군가가 더 서 있었습니다. 후배를 위험에 내몰고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마. 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뜨거웠습니다. 지역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배를 위험에 내몰았으면 넌 후배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싶었겠지. 넌 늘 그렇게 말이 날카롭지. 넌 늘 그렇게 가슴이 먼저고. 둘의 눈빛이 번개처럼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누군가의 핸드폰 셔터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 또 다른 눈이 이 장면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밤은 간신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재단 이사회 채팅방에 익명 링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재단 청년 작가 후원 공간 선정 비리 의혹 기사였습니다. 캡처 속에는 흐릿하지만 확실히 지은호의 이름이 보였고 후원자의 사적 친분 개입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딱지를 붙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곧바로 PR팀을 소집했습니다. 누군가 칼을 들었네요. 저한테.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응 방침은요? 간단해요. 더 큰 칼을 들면 되지. 고성희는 미소를 거두고 단단해진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사실로 이기는 건 권력을 가진 자의 사치예요. 우리는 프레이밍으로 이겨요. 기사 2배로 만들어. 선정 과정 투명성 강화와 검증위원 전원 외부 인사 위촉 발표해. 그리고 고성희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직접 지켜요. 그녀의 지켜요는 보호와 소유를 동시에 품은 단어였습니다. 기사의 여파는 카페에도 닿았습니다. 단골 중 몇몇은 응원한다며 쿠키를 놓고 갔고 또 어떤 이는 괜히 휘말리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지역이 물으면 괜찮아지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 끝에서 흔들리는 작은 떨림을 지역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신 커피를 내리는 손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 작은 동작들이 서로를 구해주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이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눈빛이 잔뜩 지쳐 있었고 손목에는 장바구니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언니들 손님 많지? 엄마, 나 언니 아니에요. 지은호가 웃어 보이자 순이도 겨우 웃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가 요즘 꿈을 꾸더라. 아빠가 나와서 다 잘 될 거다 그러더라. 아빠가요? 그래. 내가 우리 딸이냐고 물으면 나는 100번도 더 말할 수 있다. 맞다고. 근데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왜 입이 떨어지지 않나 싶더라. 사람들은 증명을 원하더라. 지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믿으면 돼요. 나 엄마가 믿는 만큼 살 거예요. 그 말은 기도 같았고 다짐 같았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역의 휴대폰에 성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방식이 너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러다 그 사람도 잃는다. 지역은 곧장 전화 대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넌 내 방식으로 지켜. 난 내 방식으로 지킬게. 결과는 그 사람이 결정하겠지.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말로 완성되지 않았고 사랑은 말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늘 지켜진 쪽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몇 장, 오래된 사진 2장,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웃는 젊은 여성의 손글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라고 시작하는 짧은 메모였습니다. 손글씨는 놀랍도록 반듯했고 글자 사이사이에 마음을 깨끗하게 펴서 올려둔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는데요. 지역은 섣불리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정해야 해. 이 종이가 너를 규정할지, 내가 이 종이를 정리할지. 어렵네요. 어려워. 그래도 할래요. 그 짧은 말은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 단단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영란은 어머니에게서 냉랭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너를 자꾸 그림 밖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야. 이름은 굳이 묻지 않을게. 근데 묻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는 뜻은 아니야. 고성희의 미소는 조금 전의 따뜻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랑해도 돼. 근데 나와 싸울 각오를 하고 해. 영란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 애를 지키고 싶으면 일단 내 그림부터 지켜. 내가 내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애도 오래 못 지킨다. 냉정했지만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는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아이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단은 선정 과정 투명성 강화와 외부 검증위원 위촉을 발표했는데요. 기사 댓글의 절반은 잘했다였고 절반은 늦었다였습니다. 인터넷의 반반짜리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늘 수상했고 늘 확신했습니다. 그 와중에 카페의 손님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장님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지지의 말이 찻잔 가장자리에 은은하게 맺혔습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사채업자의 번호를 차단하고 또 차단했지만 또 다른 번호가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사내 둘이 골목을 막아섰고 지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툭 놓아버렸습니다. 돈은 없어요. 내 누나가 있잖아. 그 말에 지강호의 눈동자가 요동쳤습니다. 그 이름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요. 말을 끝내려는 순간 구석에서 누군가 나타나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면 지금 꺼져. 이지환이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반쯤 풀어 헤친 채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넌? 동생. 짧고 단단한 답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비웃으며 다가오려는 순간 골목 위로 사이렌 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운이 좋네. 사내들은 욕설을 남기고 흩어졌습니다. 지강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왜 나까지 구해요? 누나의 동생이니까. 지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서로를 구하는 집이었거든. 나도 그렇게 배우고 싶어서. 그 말은 훈계가 아니라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지강호는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마지막 장면은 다시 카페였습니다. 지역이 계산대에 서서 카드 단말기를 닫고 있는데 지은호가 종이봉투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봉투 속 낡은 서류를 보여주려는 듯 했지만 그보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선배. 응. 저 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응. 저 누군가의 출처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목적지가 되고 싶어요. 지역은 잠깐 웃다가 고개를 길게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목적지가 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서두르나요? 지은호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눈물은 늘 사랑의 방언으로도 쓰였는데요. 조금 서두르네요. 그래도 듣고 싶었어요. 둘 사이에 오래 미뤄둔 말들이 차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 너 좋아해. 저도요.
괜히 좋은 사람 말고 좋은 너를 만나고 싶었어. 괜히 좋은 사람 말고 좋은 선배를 오래 보고 싶었어요. 그때 카페 벽면에 TV가 급하게 뉴스 속보를 띄웠습니다. 저수지 인근 의문의 폭행 사건 핵심 증거 일부 도난 추정. 지역과 지은호는 동시에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자는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가 서류 봉투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목격담과 재단 후원 선정 비리 의혹 제보와 무관치 않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은호가 품 안에 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선배, 우리 아마 오래 달려야 할 것 같아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달리자. 밖에는 봄비 같은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비를 곁에 두고 있었는데요. 쏟아지기도 하고 스미기도 하고 때로는 잦아들었다가 아주 가끔은 무로 맑아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컷처럼 하루가 접혔고 다음 하루가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발소리가, 또 다른 메시지가, 또 다른 고백이 이들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지은호와 지역, 성재와 지강호, 순이와 상철, 다정과 옥내, 장수, 영나와 지완 각자의 이름은 서로의 목적지가 되기 위해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출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야말로 이들의 가장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는 진짜 출처였습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